안녕하세요. 네, 도서학과가 과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저께 예비 중 1, 2학년 부모님들 설명회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간 내에, 내신도 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그래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게 풀면 시간 내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대입이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3학년이잖아요. 오늘 오신 부모님들은. 3학년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준비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 과학에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대학적인 흐름이랑 그 다음에 남은 1년이죠. 중학교 3학년. 요 1년 동안에 과학적인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과학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워오고, 4학년, 5학년, 6학년, 중1까지 하고, 중3까지 하면은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과정들이 다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의 단원으로 다 묶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그 단원들이 세세하게 다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3년 동안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내용이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룹니다. 깊이만 없을 뿐이지 화학 2에 나오는, 물리 2에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그 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빼기 시작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좀 학업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어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고1 때 이 아이들이 다 만납니다. 싹 다 만나기 시작해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지는데,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만으로 수능을 치르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과, 통사 이 두 개로 탐구 과목을 치르는데 아직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변별력을 가질 거냐, 그거를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 1, 2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학기, 2학기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 1, 2가 있는데, 이 탐구 실험을 배우기는 하지만은 거의 아이들이 성적은 다 받아와요. A를 다 받아오는 수준이고요. 요걸 가지고 수능을 치르는 건데, 통사랑 통과랑. 이게 첫 해니까, 과연 통과에 있는, 통합과학에 있는 그 내용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신 수준의 이런 문제들만으로 변별력이 안 나와요. 아마 아이들 다 만점 나올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일반 선택에서 우리가 배우는, 즉 여기에서 배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물화생지가 통합과학 때 배우는 내용의 심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요게 2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진로 선택.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통합과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통합과학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다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별표 한번 해주세요. 생물의 유전. 이게 생물의 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 1의 킬러가 하나 있고, 생명 2의, 지금 현대 교육과정에서는 생명 1의 킬러가 유전이고, 생명 2의 킬러는
네, 유전 파트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네, 코돈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킬러거든요. 그 두 가지 킬러를 묶어놨어요. 킬러만 있는 과목이에요. 이거 선택하면은 내신 박살납니다. 네, 3학년 때 이거 선택하면은 박살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가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난수를 보고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는 걸 좋아하고 잘한다.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해도 돼요. 네. 진짜 알파벳이요. 난수표처럼 쫙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한 40몇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쭉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 자체가 글자 포인트도 달라져요. 작아져요. 그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지문 자체가. 글자 포인트도 작아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그런 알파벳에서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서 잘못된 걸 찝어내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킬러 단어만 묶어놓은 단어인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으라는 얘기인데 아마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통합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통합과학 문제에서 고3 생투에 있는 그 코돈 추론 문제가 매년 나와요. 아이들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통합과학 선생님이 그거를 굉장히 그 딥하게 다뤄주세요. 내신 대비를. 그래서 그나마 예, 저희 학원 아이들을 맞춰갖고 오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비 중2나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 한번 선례를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좀 관망할 수가 있는데, 그 반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비 중3 아이들은 없어요. 지금 저희 큰애도 예비 중3이에요. 네. 없어요. 뭐 정보도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어머니 2009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2009학번인가 2008학번 요때 딱 한 번 수능에서 원점수와 백분위가 표기 안 되고 등급만으로 대학을 갔던 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가 채점했을 때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1등급과 만약에 3등급이야. 근데 총점은 높아. 근데 이 아이보다는 총점은 이 아이보다 낮아도 1등급과 2등급인 아이가 더 대학을 잘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딱 한 해만 그렇게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런 선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28학년이죠. 이제 수능을 볼 때 2028학 그 수능을 볼 때 여기에서 변별력이 만약에 안 나오면 뭔가 부작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밑에 학년부터는 교육과정은 안 바뀌어요. 교육과정은 안 바뀌는데 수능 시행이 바뀌지도 않을까. 왜냐면 그랬던 선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게 통합과학하고 통사만으로 어떻게 이거를 변별력을 나눌 거냐. 결국은 이걸 변별력으로 나눌 거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얘네들을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심화로. 그러면은 이제는 부작용이 이제 뭐가 생기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반발을 하겠죠? 선행이다, 이거는. 선행학습이다. 그러니까 말이 통합과학이지, 이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작용을 피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통합과학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놓칠 만한 부분들.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저희 그 공부하듯이 공부할 때처럼 교과서 너덜너덜 될 때까지 예, 싹 다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어떤 그 겁을 드리고 뭐 이게 아니라 솔직히 어떤 것도 지금 예상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요, 어머니 저희가 진로 선택까지는 아니에요. 진로 선택까지는 아닌데 일반 선택까지는, 그리고 진로 선택을 8개를 다 못해요. 이걸 8개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3학년 때 진로 선택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내신을 끝까지 물고 가야 돼요. 내신 대비는. 역시 일반 선택에서 요 문화생기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선택 안 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 안 한 거는 내가 선택 안 한 거를 굳이 통합과학 잘 보자고
수능 잘 보자고 그거를 공부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신을 챙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잘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2학년, 3학년 때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수능 때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2학년 때 내신을 챙기고 3학년 때 내신을 챙겨야지 그나마 우리가 따로 심화 수업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신으로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냐? 내신 체제도 바뀌었죠. 5등급제로. 그럼 뒤에서 저희 그 컨설팅 시장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1등급이 10%고요, 어머니. 2등급이 25%인가 봐요. 그런데 2등급까지 하면 35%면은 지금의 3등급 아이들까지예요. 지금 현재 3등급 아이들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한 200명 안쪽으로 있거든.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아이들 한 학년에 200명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3등급까지면은 대략 35%면은 한 40명, 50명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머니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수시로 지금 요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대학을 그래도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몇 등급까지 아이들이 수시로 가느냐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보통 3등급 안쪽으로, 그러니까 3등급도 이제 넓게 잡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3등급 초반까지는 수시로 인서울을 합니다. 수시로 할 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럼 그거 생각을 하면은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2등급 중반으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그래서 일반 선택일 때 우리가 선택한 과목들, 진로 선택에서 선택한 과목들, 또 그때 가서 대학들이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만점자가 1명 나왔죠. 만점자 1명 나왔는데 얘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가죠. 네. 생지를 선택을 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그런 과목들이 생기죠. 서울대도 생기고 아마 요때가 되면은 다른 학교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뭘 보고 뽑겠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물리를 안 배운 전혀 모르는 아이가 공대를 가면 헤매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중반 때는요. 서울대 공대 합격생들을 1차 합격, 그러니까 최초 합격생 얘네들 중에서 물리 1, 2 선택 안 했던 아이들을 교수님이 조교들을 시켜가지고 소집을 해서 과외를 시켰어요. 미리 입학 전에.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 어차피 들어와서 망가지니까. 수업을 못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통합과학만 가지고 뽑기보다는 수능은 이렇게 하되 수시에서 정시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수시에서 내신을 선택한 선택 과목을 가산점을 주던가 아니면 필수 이수 과목을 선택을 시키던가 아마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어떤 조건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금 중3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과정까지는 15계정으로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은 22계정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약간의 어떤 그 과목 간의 차이가 단원 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2계정으로 중학교 과정 배우고 22계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15계정으로 중등 과정 마치고 22계정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좀 구멍이 나는 단원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물론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중학교 내신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학교 내신을 중학교 과학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해서 A를 받을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그냥 3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을 시작을 하는 게 그래서 반복을 해서 원래 통합과학을 2바퀴 3바퀴 이렇게 안 돌렸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네, 지금 우리 예비 중3 학생부터는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통합과학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1학년 때 고1 때 요 물화생지 원이라고 불렀죠.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이 원을 고1 때 이제 선행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이게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죠. 그래서 내신을 챙기기 위하기 때문에 고1까지는 통합과학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고 고1 후반부에 가서 그때 요거를 내신을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한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1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을 심화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게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예요. 그렇게 만약에 1학년 때 일반 선택을 선행을 들어간다라고 해서 통합과학을 잘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통합과학의 일부 단원만 잘 봐요. 통과의 일부 단원만.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 12과목을 다 잘하면은 통합과학을 다 잘해요. 근데 여기서 뭐 자기는 물리를 선행을 했어. 일반 선택에서 물리를 선행을 해가지고 물리를 완전 잘해. 그러면은 통합과학 중에서 어떤 단원만 물리 파트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리 파트 중에서 어떤 단원만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을 내신을 좀 퍼펙트하게 챙겨주시고 그래야지 물리화학 생명지구가 이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배웠을 때 통과에서 배운 게 이거였어. 통과에서 배운 내용이 심화되면 이게 나오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반대로 역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5등급제죠. 3등급부터는 힘들다는 거예요. 3등급부터는. 그래서 1, 2등급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등급도 좀 초반으로 2등급 초반까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수능도 잘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시로 저희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수시를 수시 전형을 목표로 내신에다가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10%니까. 1등급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등급이 4%였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때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1등급이 3명인 학교도 있어요. 4%니까.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한 학생이 1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100명이 안 되면은 지금 양명여고 같은 경우가 1등급이 3명이에요. 과목에 따라서 3명, 4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되면은 10%까지니까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8, 9명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8, 9명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3등급부터는 거의 수시로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2등급까지는 그래도 2등급 초반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1학년 때부터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훈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제 그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제 생각의 베이스인데 지금 어머니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꼬맹이들에서 실험 수업 하잖아요. 그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다른 학원 벤치마킹한 거 하나도 없이 다 무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고등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과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단순한 내용인데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표를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계산적인 거는 연립방정식, 3차 연립방정식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3차가 아니라 1차인데 미수 3개짜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계산은 어려워 봐야. 예전에야 화학2에서 뭐 미적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증명 문제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증명 문제 이런 거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수학을 뭐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연립방정식을 못 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그래프와 자료에서 그래프, 표 이런 자료에서 그 방정식을 못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그걸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숫자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뭐 요 실험에서의 요 숫자와
요 실험에서 이 결과 숫자가 보면은 아 얘네들이 이렇게 비례관계가 되니까는 요걸 가지고 중간값을 찾아서 이게 숫자가 뻔히 보이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다 미지수를 때려 박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수학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나와요. 다만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럼 결국 시간 내에 못 풀면은 알고도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힘들고 수능에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화학이면 제발 화학답게 풀고 생명이면 제발 생명답게 풀자. 선생님 그거 너무 그 아이들 말로 선생님 그거 너무 그 편법 아니에요? 편법이 아니다. 변화다. 화학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럼 그 변화에 대한 변화량을 보자는 건데 왜 너희들은 거기에다 다 미지수를 때려박고 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풀어.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1 때부터 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답게 하자. 제발.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는 요 두 가지입니다. 내신은 네, 맥시멈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사고방식 과학적 제발 과학답게 풀자.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네, 이겁니다. 나중은 없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예비 중3인데 좀 큰 애로 저는 네,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인데 혹시 아들이신 분? 네. 천당 가실 겁니다. 남학생들 좀 심해요.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거 듣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 오로지 듣고 제가 이제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판서를 막 한 다음에 제가 판서하고 설명하는 동안에는 못 쓰게 해요. 칠판에 있는 내용을. 왜냐면은 이거 쓰는 순간 아이들 설명을 못 들어요. 그러면은 네 기록에, 네 노트에 남는 기록은 이 텍스트인데 사실은 이 텍스트보다는 내가 말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는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써. 이제 정리해. 정리하는 시간을 줘요. 그럼 우리 남학생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너는 안 쓰니? 밑줄 다 쳤는데요. 책에 있는 밑줄 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밑줄 찍찍찍찍 쳐져 있어요. 그럼 여기 밑줄 치면 언제 정리해? 뭐 나중에 가서 보면 되겠죠. 뭐 다 이래요. 애들이 걱정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막 설명하다가 아이가 좀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흔들려. 그러면 이해되니? 그러면 좀 이제 좀 그 저랑 친해진 아이들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줘요. 쫙 설명을 해줘요. 이해돼? 그럼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아니야. 알 것 같은 거 아니야. 네가 설명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항상 마침표를 딱딱딱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된 것 같고 알 것 같고 왠지 내가 한 것 같고 성적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학생들은 꼼꼼한 아이들은 되게 꼼꼼하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네, 제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들도 진짜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여유롭고 저희 와이프가 성격이 이제 완전 반대인데 저희 이제 큰아이 이름이 이제 연우인데 연우야 이거 해 그러면은 대답은 잘해요. 엄마 알았어 대답은 해요. 몸은 안 움직여요. 대답만 해요. 몸은 안 움직여요. 와이프가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대답해놓고 안 움직이냐고. 야, 아들들은 다 그렇다.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게 뭐 그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계속 이제 그 강조하는 게 나중은 없다. 네가 선생님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첫 번째, 넌 집에 가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다시 보더라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왜? 너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메모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또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숙제가 돼버려요. 아이들. 그럼 그거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시간에 다 메모를 해요.
메모를. 제가 말하는 거를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오래 공부했던 아이들은 고3 같은 경우 고2 말 정도 되면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쫙 판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쯤에 서요. 이제 주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이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기대서 서요. 그럼 애들이 카메라를 꺼내 다 찍어요. 다다다다다. 네, 연예인 된 느낌은 장난이에요. 막 찍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거 보고 정리하고 대신에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하라고 해요. 메모를.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 시점에서 어떤 농담을 했는지까지 적어주면 좋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정신분석학 그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어른들은, 성인들은 텍스트를 기억을 하시는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장면을 기억을 한대요. 장면.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면은 그때 그 당시가 쫙 기억이 나는 거고, 어떤 키워드가 하나가 기억이 탁 나면은 그 장면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정 기억이 안 나면은 키포인트만 다 적어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서머리를. 노트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100% 내가 장담하는데 너 사진에 있는 내용이랑 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랑 분명히 갭이 생긴다. 사진에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내용은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없어. 분명히 이런 내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메모는 했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셨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100% 다 기억 안 나요. 수업 내용이. 열심히 듣는 아이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빨간 펜으로 다 색칠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무조건 잘 띄어야 돼요. 무조건. 노트를 탁 넘기다가도 어딘지 딱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글씨도 큼직큼직, 빈 공간도 큼직큼직 이렇게 남겨놓고 갖고 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저 여기 이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숙제하고 그 숙제한 것 중에서 못 푼 문제 질문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근데 문제풀이는 나중이잖아요. 즉 우선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아이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질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공부시키는 게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랑 칠판에 있는 내용 적어라, 노트 정리해라, 문제 풀고 숙제해오고 검사하고. 근데 진짜 그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의 그 패턴을 보면은 많이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도 훨씬 많아요. 문제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한 문제를 가지고 꼼꼼히 뜯어보는 거죠. 그거는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화학이랑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화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도 선 이해, 무조건 이해. 생명 암기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망합니다. 선 이해 후 암기. 그러니까 암기는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3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얘들아, 생명은 다른 과목보다 외울 게 많지? 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용을 외우면 이미 끝난 거예요. 뭘 외우느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개념 공부를 쭉 하고 노트 정리 쭉 하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뭐가 보이냐면은, 잠깐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문제도 이거 비슷하게 풀면 되나?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인데 또 해보면 또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걸 뭘 하느냐? 일반화를 시키라고 해요,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 네 스스로의 일반화를 시켜라. 그리고 또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보기가 주어져도 이게 나오면 답은 이거다. 이런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노트에다 적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일반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해요. 근데 그 공부하지 않고 일반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네, 외우기만 했지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네, 나중은 없습니다. 항상 일복습이라고 불러요. 제가 당일복습. 오늘 배운 건 오늘 집에 가서 끝내고 자라. 그게 네, 습관이 되어 고등학생들 힘들죠, 언니. 네, 저희 제자들이 학생들이 K93 막 그러면서 선생님 K93은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힘들죠. 많이 힘들죠. 잠도 많이 못 자고. 오늘도 제 제자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찾아왔는데 너 수능 끝나고 뭐 했냐 했더니 한 3일 잤대요. 잠이 부족하죠, 많이. 근데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 잡고 있고 막 음악 듣고 있었고 그냥 인강 틀어놓고 가만히 있을 거면 공부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자라. 체력 보충하는 게 낫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쉬어. 그래서 그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노트. 시중에 나가시면 참고도 굉장히 잘 돼 있죠. 만작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강을 수강을 하면은 거기서 서브노트가 와요. 보시면은 홀딱 반하실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손글씨로 돼 있어요. 손글씨로. 너무 잘 돼 있어요. 홀딱 반해요. 애들이 막 그것 때문에 인강 수강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만든 노트가 아니면 어차피 또 다른 자습서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그 상황을 기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노트를 보면은 어떤 키워드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정리했기 때문에. 남이 정리한 건 없어요. 이거 왜 썼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냥 또 다른 교과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 예쁘게 쓸 필요도 없고 저희 아들도 글씨 막 날아가요. 거의 뭐 암호학 수준인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 정리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노트 정리 시키죠? 다 못해요. 네. 근데도 시켜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야, 방법 없어. 그냥 일단 해. 무조건 해. 그러다 보면은 네, 노트 정리가 깔끔해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제 제자 실제 노트를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 노트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생명원 그 내신 대비할 때 저희가 이제 정리한 노트 중에 제가 일부를 이제 갖고 온 건데 깔끔하죠? 네.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당연히 했을 리가 없겠죠? 집에 가서 한 거예요. 다 빨간색 볼펜, 뭐 초록색 이거 다 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한 거예요. 뭘 한 거냐? 수업 시간에 메모한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름대로 정리랑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남학생입니다. 신성고 아이입니다. 신성고에도 이런 아이가 존재해요. 네, 남학생입니다. 제가 남학생 노트 2개, 여학생 노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학생 노트보다는 남학생들이 훨씬 잘해요. 네, 하면 돼요. 아들 둘 있으시다 보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네, 그 경험치가 쌓이면은 돼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했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집에 가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요, 예, 서울대 약대를 정시로 뚫었습니다. 예, 정시로 뚫었어요. 훌륭한 아이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쓰면서 외워지는 거야.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쓰면서 정리하면서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만든 노트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 중등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중학교 선생님이 저희가 따로 계세요. 중등 선생님 따로 계시고 그 선생님의 가장 제가 높게 사는 부분은 내신 대비 어마어마하십니다. 정말. 네, 정말 꼼꼼하게 내신 대비 해주시고 이 선생님이 중등 과정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 J3 반만 빼고 나머지는 이미 개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 J3 반만 요번에 이제 신규 개설할 예정인데
네, 만약에 이 선생님 요 시간대에 다른 어머님이 다른 수업을 원하시면은 먼저 오신 분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개설되고 요 반들은 내년 10월, 8월, 12월, 8월 이렇게 요때 통합과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내신 대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지금 j1반은 10월에 통과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2반은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8월에 그 다음에 j4반도 네, 좀 단원은 조금 뒤처지지만은 그래도 8월에 이때 통과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작을 하면 중상과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 요맘때쯤에 네, 통합과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통합과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잘 되면은 잘하는 아이면 통합과학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언니 너무 과욕이에요. 중3 때 아이가 중상과정이 힘들어 하는데 통합과학을 또 들어간다? 그런 아이는 중등 내신도 힘들고 왜냐면은 중학교 때 통합과학에 들어가면 내신 대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중3인데 통합과학 시작반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데 신규 개설인데 중등 내신 대비는 핵심 문제풀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내신 대비가 보통 4주, 5주 정도 돼요. 평균 한 4주 정도 되는데 요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통합과학을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상과정을 혼자서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해서 A 받을 수 있는 아이들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내신 기간 2주 동안에 아이가 뭘 하겠어요? 핵심 문제풀이 풀어가지고 내신이 A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아이는 난 과학은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중3 중등 과정을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2주 정도만 해줘도 우리 아이는 어머님 생각 말고요. 아이 수준의 생각, 어머님들의 그 생각 말고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통합과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네, 중등 과정을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을 지금 거의 20년 정도 이제 고등부만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머님들께서 보시면은 저 선생님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습관만 제대로 잡힌다라면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도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고2, 현재 고2 아이들, 이제 부흥부 아이들이 생명 직전 대비여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오늘처럼 이제 어머님들, 1, 2학년 어머님들 이제 설명회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2학년 부흥부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좀 이따가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기네 막 이러는데 야,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냐? 니들은 니들 공부 잘하잖아. 뭘 해야지 중학교 때 좀 보람이 될까? 물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애들이 막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2명만 말씀을 드리고 성적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현재 성적은 비슷해요. 1, 2등도 왔다 갔다 해요. 성적은 비슷한데 한 명은 중학교 때 내신이 200점 만점이잖아요. 140점대예요. 네, 어머니 놀라시는데 140점대고 한 명은 196점이에요. 근데 얘네들 지금 현재 성적은 1등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 140점대 아이는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누구 하나라도 때려가면서라도 남학생이거든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막 뺀질대는 애인데 때려가면서라도 공부를 시켰으면 자기는 너무 편하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학년, 2학년 올라오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철이 좀 들기는 했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196점이었던 아이는 반대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중학교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중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얘랑 성적 똑같잖아요. 물론 1등급은 해요. 1등급이긴 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럴 거였으면 나도 중학교 때 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기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인다라면은 어떤 내용들 선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선행이 돼야 돼요. 습관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들이 아 선생님 너무 남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막 어머님들께서는 중학교 2학년 고2쯤 되면은 벌써 막 하이탑으로 막 얼마만큼 끝내고 뭐 누구는 화학을 막 바퀴를 돌고 막 혼자 막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오시면 저는 되게 아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도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 이 학원은 아닌가 봐. 아니, 성적도 잘 만드는 거 어머니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되게 많이 잘 따라줘요. 네. 그 따라주는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성적이 나오니까요. 성적이 나오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이면은 저희 아이도 똑같아요. 저희 아이요 선행 한 학기도 안 나갔어요. 현행밖에 안 나가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저희 학원 다녀요. 과학, 수학 다 우리 학원 다니는데 네. 높은 반 필요 없어요. 그냥 현행만 열심히 하죠. 현행만. 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 그것만 잘 잡히면은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네, 10to 10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는 이유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습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 겨울방학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습관을 잡아줘요. 네, 그리고 갑자기 교통. 그리고 이제 요 시간대 적혀져 있는 시간대 이외에 이제 다른 시간대 수업을 원하시면은 선생님들 스케줄 보고 저희 상담 시장님들이 이제 수업 개설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네,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변화되는 입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어머니 정보입니다. 네, 정보.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는 아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고. 이상입니다.